불효할까 탕진할까 자식 못 믿어워. 부담부 유증을 하라. 네, 이번에도 사파로 사연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남편이 뇌출혈로 죽을 고비를 맞으면서 골칫덩어리 아들 내외가 못 믿어워 상가 건물을 아내인 저에게 상속한다는 유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가 어차피 자기 줄 거 빨리 줘야 세금 폭탄 안 맞는다며 이참에 살림을 합쳐서 외롭지 않게 살자고 설득을 해서 건물을 아들 명의로 해주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준다는 용돈도 안 주고 식모 부리듯 하네요. 이럴 거면 건물을 다시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렇겐 못한다는 아들과 며느리. 어찌해야 하나요? 아우 너무 진짜. 속상하네. 아니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 아니, 받으셔야 될 텐데. 이거는 네. 이런 게 아니라 나쁜 녀석이에요. 진짜 나쁜 거야, 이거는. 아니 보세요. 재산 물려받았죠. 근데 용돈이나 생활비 안 들이죠. 거기다가 부모님 일까지. 야 이거는 정말 나쁜 자식인데 너무하다. 네. 자식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 마음에 늘 아프고 애뜬 자식들 같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들과 관계에 있어서 동기가 조금 의심되는 자식들도 좀 있습니다. 아유.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이제 한의사셨고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상담을 갔을 때 네. 이분이 이야기하시길 아들이 재산을 넘겨주면 생활비를 얼마 주고 간병비를 주고 병원비 내주고 평생 모시겠다 해서 이 가지고 계시던 병원을 다 물려준 거예요. 건물 다 팔았고요. 실제 중풍이 와서 이 아버님이 병원에 계실 동안에 아들 병원비만 내고 한 번도 안 찾아왔고요. 지난달에 그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례들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같은 자식 입장에서도 참 듣기가 민망한데 일단 우리 사례자 어르신이 가엾잖아요. 건물을 좀 다시 뺏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찾아야죠.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찾아야죠.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을 아무런 먼저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걸 증여라고 했을 때는 네.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그렇다면서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이런 조건 매달 내가 들어가면 매달 용돈도 주고 병원비, 생활비 이런 부분을 준다라는 걸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거를 들이밀고 다시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은숙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든지 부양료 청구라든지 그럴 경우에 나중에 차후에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네. 당장 그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주실 때 그렇게 좀 명확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아버님께서 만약에 돌아가실 때 이 자산에 대해서 너 어머니한테 주는데 니네들이 매달 어머니한테 주려고 하지만 니네들이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이거는 네 자식들 명의로 내가 주겠다. 라는 부분들이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유언을 할 때 그렇게 만약에 해놓으셨다고 하면 나중에 어머니께서 들어가셔서 살아셨는데 그런 이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따라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상속 재산은 어머님과 아드님이 상속인이 2명이라고 하면 3대 2로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게 법적 상속분인데 이걸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에다 이 재산을 전부 아들한테 주는 대신에 어머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한 집에서 모시면서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셔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유언장을 쓴다라고 하면 이게 조건부 이제 부담부 유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어머님한테 전부 남긴다고 또는 어머님이 3대 2로 3을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어머님이 아들에게 내 3지분을 너한테 줄 테니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한테 줄 테니 대신 나한테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다오. 이렇게 조건을 2분이 붙일 수 있다는 거여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하는 걸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고 살아계신 어머님이 하시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취소하고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 뭐 우리 심연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에 이렇게 잘 지켜라 하고 부담부 유증을 남겨주셨어도 이걸 자녀분들이 잘 지키지 안 지켜. 않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 지켜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켜야 네. 받는데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됩니다. 오. 민법이 적용이 돼서 네. 부담부 유증의 취소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부담을 진 조건을 지켜야 되는 상속인 지키지 않았을 때 다른 상속인 이 사안에서는 어머님이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언을 취소해버리면 유언이 없는 게 되니까 어머님이 3,
아들이 2로 원래 지분 이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로부터 자신의 집은 3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계속해서 자식 싸움 막는 똑똑한 상속과 유언의 법칙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심해지는 치매 자식들 싸울까 두렵다. 유언 대용 신탁하라.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친정어머니 집에서 치매에 걸린 85세 어머니를 15년 넘게 모시고 사는 분혜 씨. 이거 안 먹을래. 아유, 엄마 이거 좋은 거야. 치매, 당뇨, 고혈압까지 있어 챙길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언제나 싫은 티 한 번을 내지 않았는데요. 언니야, 나 우리 아들 많이 보고 싶다. 뭐해? 엄마가 너만 찾는다. 하루 시간 내서 집에 한번 들려. 아 누나는 아니 내가 낼 시간이 어딨어. 하루 와서 엄마 좀 돌봐드리고 그래. 나도 이제 힘들어. 아이 몰라. 나 지금 바빠. 하나뿐인 남동생은 바쁘단 핑계로 얼굴도 비추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혈당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사망 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은 분혜 씨. 서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집 명의가 왜 남동생 앞으로? 네, 맞습니다. 이분만 씨 명의가 맞아요. 얼마 전에 바꾸셨는데요. 네? 놀란 분혜 씨는 곧바로 남동생을 찾아갔는데요. 아니 누나가 웬일이야? 너 이거 설명 좀 해봐. 엄마 집 명의가 왜 너 앞으로 돼 있어? 이거 어머니가 작년에 우리 집에 있을 때 나한테 불려준다고 유언장 작성했잖아.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나한테 명의 이전한 거야. 아니 누나한테 얘기 안 했었나? 무슨 소리야? 그동안에 얼굴 한 번 안 비치더니 엄연히 엄마 모신 건 나야. 그 명의 제대로 돌려놔. 그동안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와 어머니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동생.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이 지금 우리가 함께 봤던 이 화면에 그 딸 이름이 이분혜입니다. 아, 이름이 분해요. 분해인 이유가 있네요. 네. 저는 이게 사실상 경제 학대의 아주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저는 학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12월 말에 했던 전화 상담이랑 너무 사례가 똑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사례는 뭐냐면 50대 후반에 딸이 있었고 이 딸이 어머니가 중풍이 왔는데 이 중풍인 어머니가 나중에 치매까지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9년을 모신 거예요. 그랬다가 딱 6개월을 2016년에 딱 6개월을 남동생 집에 부모님 잠깐 모시고 본인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딱 모셨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그때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딱 가서 봤더니 모든 집 재산 관련된 명의가 다 남동생 명의로 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분해요. 분하죠. 아우, 분해. 딸이랑 그런 게 네. 아니라 아니 동네마다 이런 아들 있고 한 명씩 있죠. 아니, 없어지면 근데 좋겠다. 문제는 아니 이게 집 명의가 다 아들로 돼 있잖아요. 딸도 받아야 될 텐데 이걸 좀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박 변호사님? 되돌릴 수 안타까워.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어요? 사례의 있어요? 경우에 유언을장을 남겨놨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불법으로 위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명의를 돌려놨다고 하면 따님 입장에서는 법정 상속분만큼 침해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회복을 청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법원에 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해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언장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계셨을 때 자필로 쓴 부분이 명백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도를 이용하셔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방법이 있다니 다행입니다. 최근 치매 어르신들이 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텐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직접적인 효력은 유류분 제도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 뜻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재산을 신탁할 수 있다라는 제도인데요. 본인의 모든 재산을 금융회사 등과 같은 신탁회사에다 소유권을 넘기고 관리를 맡깁니다. 맡기면서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을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주세요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거기서 난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본인의 뜻대로 자녀들에게 상속분을 무시하고 재산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 말씀하셨던 유언 대용 신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언 대용 신탁. 예. 요거 이 딸이 알았으면 또 어머니가 아셨으면 뭐 유류분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별 문제 없이 됐을 텐데 우리도 요 이름 잘 기억했다가 한번 검색도 해보고요. 한번 알아도 보죠. 꼭. 잘 기억해둬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성년 후견인 제도도 기억해두면 요긴하다고요. 네,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민법상 규정이 돼 있는데요. 좀 말씀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례의 경우에 어머님이 중증 치매 환자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 뭐 밖에 나가서 뭘 산다든지 뭐 돈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님이 직접 거기서 봉양을 하면서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원래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에 어머님이 실질적으로 중증 치매이기 때문에 의사로 어떤 행위를 하실 수 없으니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해달라, 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 후견인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각 10시 55분 지나고 있고요. 티버 궁금증 간략하게 풀어볼게요.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는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들 3명 공동 명의를 해주고 싶은데 지인들이 공동 명의 해주면 나중에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나눠주라고 수익을 어떻게 나눠주라고 이제 계약을 하시고 돌아가셔도 되고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의 분쟁을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쟁을 막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가를 매각하시고 대금을 정확히 3분의 1로 나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